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오늘은 75쪽을 펴주세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라고 하는 주제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사회, 신분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조선의 신분 구조는 크게 나누어서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인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반상제도라고 해서 4개의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적으로는 양천제라고 얘기를 해요. 양천제라고 하고요. 자, 양인은 조세와 구격을 부담하고 있고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으며 관직에 진출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천인은 각종 천역을 담당하고요. 관직 진출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반상제라고 합니다. 양반과 상민으로 나누어졌다는 말인데요. 성리학적 명분론이 강조되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확립되었다고 합니다. 자, 양반은요, 원래 문반과 무반 이렇게 관리를 부르던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이나 그 양반, 문반과 무반의 관리의 가족이나 가문을 포함한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되고요. 각종 특권을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을 뽑는 잡과 출신입니다. 자, 향리라든가 서리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서얼, 첩의 자식이죠. 이러한 서얼도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고요. 이 사람들은 직역이 세습돼요. 아버지가 향리이면 자식도 향리이죠. 전문 기술직이나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숫자는 아무래도 상민이겠죠.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고요. 농민, 수공업자, 상인 이들이 바로 조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죠. 자, 천민은 대부분 노비입니다. 노비는요, 재산으로 취급이 돼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입니다. 사고 팔 수 있고요, 물려줄 수 있고요, 선물할 수 있습니다. 부모 한쪽 중에 한쪽이 노비면요, 그 자녀도 노비가 되는데요. 이런 걸 일천, 즉천이라고 합니다. 한쪽이 천하면 바로 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비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 76쪽으로 가서요. 자, 이렇게 조선 전기에는 신분 질서가 잘 유지가 됐는데요.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 질서가 동요, 흔들리게 됩니다. 양난 이후에 조선 후기에는 신분 질서가 동요하게 되죠. 양반층 같은 경우는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정쟁으로 중앙 정계의 일부 양반만 남아 있고요.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런 사람을 권반이라고 합니다. 권력에서 밀려나서 향촌에 있으면 향반, 먹고 살기도 힘들면 잔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양반 계층도 분화하게 되죠. 중인층은 서얼이나 기술직 중인 등의 집단 상소가 있으면서 서얼에 대한 차별을 점차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기술직 중인의 차별 철폐 요구가 좌절되기도 합니다. 상민층은요, 공명첩을 구입합니다.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수여증이죠. 공명첩과 족보를 매입하거나 위조해서요,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노비는 전란 중에 노비 문서가 타버리거나 전쟁에 공을 세우거나 납속, 곡식을 납부함으로써 양인 신분을 획득하거나 또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도망이에요. 자, 노비가 도망을 가요. 그러면 잡으러 가는 사람 뭐라고 하죠? 추노라고 합니다.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도 했었는데요. 노비를 추적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신종 직업이 등장하게 된 거죠. 정부에서도 노비의 숫자가 이제 너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비 종모법을 실시합니다. 종모,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죠. 어머니가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고요. 어머니가 양인이면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자식은 양인이 되는 거죠. 또 19세기에 가게 되면 이제 양인의 숫자, 상민층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공노비를 해방하기도 합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이거죠. 조선 후기의 신분 계층이 동요돼서 양반 수가 급증했다.
양반 인구가 급증합니다. 대신에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했겠죠. 양반의 수가 늘어나요. 자, 특히 여기 보면 이게 공명첩입니다. 여기가 이름을 쓰는 곳인데요. 이름을 적는 곳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이 공명첩이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공명첩을 팔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반의 수는 급증, 늘어나게 되는 거죠. 조선 후기 신분변동을 보여주는 사료예요. 여러분 교과서 76쪽 아래에 나와 있는 탐구활동의 내용인데요.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입니다. 정성고을의 한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매우 가난해서 해마다 빚이 쌓였대요. 그 소식을 들은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 가족끼리 비밀회의를 열어서 이제 저 양반이 황곡을 갚을 길이 없어서 곤란한 모양인데 이 기회에 내가 양반 신분을 사서 가지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양반을 사고 팔았다는, 양반 신분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에 보면요. 양반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데 1729년에 양반은 26.3%였습니다. 그런데 약 140년 정도, 130년 뒤에 양반의 수가 65.6%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반의 수가 급증,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요. 양반 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양반의 지위나 권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77쪽으로 가서요. 향촌 지배 질서의 변화인데요. 조선 초기에는 지방의 사족들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유향소를 통해서 지방 행정에도 참여하고요. 지주로서 농민들에게도 지배력이 굉장히 강했죠. 특히 이 지방 사족들의 우리가 기반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를 듭니다. 바로 서원과 향약이죠. 서원은 지방 사족들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거나 교육하는 기관이었고요. 향약이라고 해서 향촌의 규약, 이걸 가지고 농민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강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가 확립됐었죠. 자, 여기까지는 조선 정기의 모습입니다. 조선 정기. 조선 정기에는 양반의 힘이 셌다는 거죠. 지방에서 지방 양반들의 힘이 셌어요. 그러나 양난 이후, 자 이제 양난 이후면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아까 살펴봤죠. 사족의 권위가 하락합니다. 부를 축적해서요. 신분을 상승시킨 계층, 아까 양반을 사거나 했던 사람들 있죠. 향촌 지배권에 도전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원래 힘이 있었던 양반을 구양이라고 합니다. 구자가 옛구자. 옛날부터 향촌의 양반들을 구양이라 하고요. 새롭게 신분을 상승시킨 사람들을 신양, 새로운 신자를 써서 구양과 신양이 대립을 하고요. 이 사이에서 전쟁,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이걸 향전이라고 하죠. 특히 신양,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은 수령과 결탁해서 향회, 우리 향촌의 모임이죠.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향임직, 거기에 있는 직책에도 진출합니다. 그래서 승종원 일기에 보면 근래에 신양이 향교를 주관하면서 구양과 마찰을 빚었다. 신양과 구양이 대립하면서 향전이 발생하기도 한 거죠. 향회, 양반들의 모임인데요. 변화하게 됩니다. 지방 사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요. 사족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영향력이 감소하고요. 특히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수령의 자문기구로 전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 전기 같으면 요향소에서 양반들이 지방 행정에도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양반들의 모임인 향회가 그냥 수령의 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사회 변혁의 움직임이라고 해서요. 교과서 78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층이 굉장히 수탈을 해요. 특히 19세기 무슨 정치요? 세도 정치로 인해서 삼정이 문란합니다. 삼정은 전정, 땅에 대한 세금, 군정, 군포를 내는 거죠. 황곡, 가난한 농민에게 빌려줬다가 약간의 이자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고리대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민들의 저항 형태도요. 처음에는요. 소청, 청을 넣었어요. 벽에다가 방을 붙였고요. 항조, 조세에 항의했죠. 거세, 세금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소극적 저항에서 뭘로 발전한다? 농민봉기로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동그라미 친 단어만 보면 돼요. 19세기에
삼정이 문란에서 농민봉기가 발생했다. 요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19세기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봉기가 발생했다. 자, 어떤 농민봉기가 일어났는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홍경래의 난입니다. 1811년 순조 때죠. 자, 홍경래 난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거예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도에 대한 차별 대우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홍경래의 난이죠.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여기는 광산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홍경래의 난 5개월 정도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농민 봉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62년이 임술년이에요. 임술년에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요. 요거는 왜 임술 농민봉기냐면 1862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임술년 내내 농민봉기가 일어나서 임술 농민봉기라고 하고요. 원인은 삼정의 문란이 원인입니다. 삼정이 문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진주라는 단어를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진주 농민봉기가 시작이 돼서 전국으로 봉기가 확산이 됐고요. 여기에서 정부에서 이제 삼정 이정청, 삼정을 이렇게 바로잡는 관청이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농민봉기의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 신분에 해당하는 인물로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양반과 상민의 가운데 신분층.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가 중인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중앙의 서리들, 지방의 향리들. 잡과의 응시에서 기술관 된단다. 행정실무 담당에 나름 위세 부린다.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자, 이 노래에 해당하는 계층은 중인이고요. 중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되겠죠. 중인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관은 기술관이죠. 그러니까 중인에 해당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왕족이나 유학자나 고위 관료나 외거 노비는 중인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밑줄 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우리 모둠에서 박지원의 양반전을 연극 대본으로 만들어서 그가 활동했던 시기에 신분제 동요하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 시기는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죠. 이 시기는 바로 조선 후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군수가 당장 황곡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둔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곡조차 갚지 못하는 신세, 양반이란 것이 한 푼 값어치도 없는 것이구려 라고 해요. 양반 신분 팔아서 황곡을 갚았습니다. 소위는 양반 신분을 팔아서 황곡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양반의 신분을 팔았다는 거죠. 조선 후기의 모습을 찾으면 돼요. 조선 후기를 보여주는 단어 우리 뭐 있다고 배웠죠? 조선 후기에 우리 발행되는 화폐가 상평통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평통보로 물건을 사는 농민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밑줄 친 난이 일어났을 당시의 상황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 평서대원수를 자처하며 난을 일으켰어요. 정주성 일대를 혼란에 빠뜨렸고요. 그래서 엄벌을 처리해달라 했는데 변호인이 여기 이게 중요하죠.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과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난 농민봉기는 홍경래의 난이죠. 홍경래의 난.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당시는 바로 세도 정치가 전개되는 시기가 되겠죠. 19세기 세도 정치기. 그래서 답은 1번. 세도 정치가 전개되었다를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등의 반발에서 일어난 가. 그래서 가는 홍경래의 난이 되겠죠. 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난 홍경래의 난. 그런데 문제, 홍경래의 난이란 걸 알았다면 보기에 보면 홍경래의 이름이 보입니다. 홍경래가 주도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
8조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선 후기에 우리 신분제도, 조선 전기에는 우리 신분제도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이러한 신분제가 동요돼서 양반의 수가 급증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우리 향촌 지배질서가 변화하면서 양반의 권위가 낮아지고 새롭게 성장한 신양과 예전부터 있었던 구양이 대립하며 향전이 발생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특히 78쪽에 나와 있는 사회 변혁의 움직임에서 우리 시험에서 홍경래의 난을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또는 임술 농민봉기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에 대한 지역 차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홍경래의 난이 되겠고요. 임술 농민봉기는 일어난 이유가 삼정의 문란이 배경이 돼서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죠. 바로 이러한 농민봉기는 세도 정치 시기에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